문자의 역사를 바꾼 문자, 문자의 역사를 바꾼 문자. 창제 시기와 창제 원리 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 지구사의 문자는 옛날 그 고대 문명이 일어날 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인도나 중국에 다 마찬가지로 단어 문서에 출발이 되고, 아까 말한 페니키아 종족 이런 종족들에 가면은 음절 문자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스에 가서 음소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한글이라는 것은 저기 보면은 자질 체계 문자, 피처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라는 소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혀가 뒤쪽에 있어야 되고, 입이 많이 벌어져야 되고, 입술이 둥글게 되지 말아야 되고, 요런 몇 가지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글이라는 것은 로마 문자나 끼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음소 문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어 문자에서 음절 문자에서 음소 문자로, 그 다음에 자질 문자로 발달시킨 인류의 문자에 대한 역사를 바꾼 문자이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학적으로 보면은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을 만들 때에 모음은 점과 선으로, 이 점은 하늘, 동그란 걸 상징한 것이고, 팽팽한 것은 으라는 요놈은 땅을 상징한 것이고, 이는 사람을 상징한 것인데 점과 선이고, 그 다음에 자음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세모에서 밑에 빼버리고, 물론 반침이 있긴 합니다만, 세모 시옷에서 짝대기를 하나 꺼가지고 쥐엇을 만들고, 쥐엇에 다시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쥐엇을 만들고, 미음은 입술은 어떻게 되지? 발음을 하려고 그러면은 옆으로 펴고 아래 위로 펴야 되는 거죠. 옆으로 펴는 것은 피읍이고, 아래 위로 펴는 것은 비읍이고. 한글 자모에서 네모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모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요? 마.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마, 바, 파, 빠. 공통점이 뭐지요? 소리가 입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 네모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음되는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 하는 거하고 파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소리가 세지요? 파는 이 미음에 비해서 훨씬 획이 많지요. 획이 많으면은 소리가 세고, 획이 적으면은 소리가 약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세종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나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지금 현대말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자질 문자라는 체계라는 이 문자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1989년이죠. 이 지구상에, 특히 아프리카 같으면 아직 뭐라고 그러니까 문명자가 많은데, 그 문명 퇴치에 힘쓴 사람에게 수여하는 세종대왕의 문명 퇴치 상이라는 것이고, 또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문자 이름도 되고,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그 문자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 이름도 되는데, 그것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은 1962년에 나온 책, 이 갤버라는 이 친구가 쓴 이 문자의 원리라는 책하고 이 샘슨이라는 사람이 쓴 1985년입니다. 문자 체계라는 책을 비교를 해보면은 1962년 같으면은 우리가 이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전쟁한 것도 얼마 안 되고, 지구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도 별로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친구가 이 두 책이 다 당대에 20세기에 문자로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여기 갤버의 책에는 보면은 다른 문자들을 계속 설명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외에 그 기원이나 뭐 알 수 없는 하여튼 이상한 문자들이 있다 하고 저 갈로 열고 코리안 알파벳 한글 한 줄도 안 되죠. 한 줄도 안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에 샘슨의 The Writing System의 책에 보면은 제1장은 보통 뭐가 되죠? 인트로덕션이 되죠. 제7장에서 한글을 따로 내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좀 우리들처럼 어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몇 년 동안 안 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우리 민족의 것을 우리 민족이 해야 되는데 라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대단히 우리 한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는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샘슨한테 박수 한번 치줍시다. 우리 한글이라는 한 것은 상형한 문자인데 자음은 좋은 기관을 상형하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도 그러니까 한글 박물관이라는 책을 하나 내고 한글이라는 책을 하나 내고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우리 문자에 관계되는 책을 내가 3권을 쓴 사람인데 지금도 훈민정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내가 그때 왜 이 세종의 이 깊은 뜻을 몰랐을까라는 것을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같은 인간하고는 세종하고는 내 같은 감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저기 높은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세종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당대 세계의 최고의 언어학자를 2사람 가지게 되는데 한 분이 세종이고 한 분이 우리 이제 개화기 시절에 주식행 선생이 되죠. 주식행 선생은 사실은 이 한국에 태어나서 일찍 돌아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다면 아마 촘스키 이전에 촘스키보다 먼저 촘스키 같은 이론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행 선생의 그 많은 이론들은 왜 이게 주식행 선생이 각광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촘스키의 이론을 배워온 이 언어학자들이 주식행 선생의 책을 우연히 받아보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배우던 이야기를 주식행 선생이 70년, 80년 전에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지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면은 이 같은 머리 나쁜 놈도 쉽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냥 결과만 툭툭 던져놓으니까, 아, 세종이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데 정말 기가 차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만든 원리가 하늘과 땅과 사람 3개죠. 니은, 디귿, 티읕. 쌍디귿은 똑같은 문자를 합친 것이고 시옷, 지읒, 치읓 동그라미 해가지고 다 3분법으로 나갑니다. 그걸 설명해온 책도 훈민정음이라는 책도 앞에 예의라는 부분이 있고 회례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이 나오게 되는데 3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훈민정음 회례라는 책은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은 9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는 글자 수가 28개가 됩니다만은 그냥 아까 세종 25년 12월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곧 바로 이어서 2달 뒤에 그러니까 세종 26년 2월이 되는 거죠. 2월에 채말기 반대 상소문이 나오게 되는데 채말기 반대 상소문에는 27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겠죠? 국지, 어미, 이호, 중국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한문 고개시 50넉자입니다. 10넉자. 그것을 번역해 놓은 거. 나라 말씀이 중국에다가 어떤 전차로 쓰러 삼았다. 내 글자를 만들어라. 그거는 108자가 됩니다. 그 내사로 계산하지 않고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3의 배수라는 없지만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9, 27 이렇게 해놔도 했으면 이거 우리 같은 인간이 찾는데 시간이 안 걸렸을 텐데 그런 설명을 안 해놓는 게 우리는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후학들이 이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소리의 이치와 문자의 모양이 일치해서 문자 모양이 간단하면 소리가 약하게 되고 문자 모양이 복잡하면 소리가 더 세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 자음에 관해서 우리 조금 이야기를 했고 모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자음의 우리 같이 미리 한번 해볼까요? 나, 다, 타. 지금 혀 끝이머리가 위에 있는 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지게 되죠. 니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조미치, 동일한 조미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문자 모양이
획을 더 복잡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소리의 세기와 문자 모양이 일치하게 된다. 문자 모양이 복잡하면 센 소리가 되고 문자 모양이 간단하면 약한 소리가 된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리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혹은 이 반체음이라 옛날 존재했던 반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리 모양이 더 복잡해지지만은 소리가 세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이 따로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거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체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원리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따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 여기 오늘 좀 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